이 지금 공판에 가보니까 네. 설마 이 정도로 부인할까 했는데 신종으로 일어나는 성범죄 관련한 것들이 또 있을까요? 학생들이 DM으로 문의를 많이 주기는 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정TV 오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민여입니다. 저희가 얼마 전 커뮤니티에 왜 오정TV인데 정민여 먼저 시작하냐라는 그럼 정우TV가 되겠네. 여러분들의 글을 정말 빠짐없이 하나하나 보고 있다라는 이 인증으로 네. 소소하지만 오늘은 좀 인사를 바꿔서 해봤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고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그냥 여러분. 저희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잘 이제 반영하고, 항상 보고 있다. 신경 쓰고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뭐 요 정도만 조금 네.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모신 게스트 또 아주 특별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카라큘라랑 우연히 통화를 하는데 네. 우연히 한 거 맞아요? 우연히 했지. 누님! 이러면서 어디 공판을 막 끝내고 나와서 열이 많이 받아 있는 상태에서 아니, 왜냐면 그때 막 카라큘라 의외로 그 유튜브에서 봤을 때는 좀 그냥 그랬는데 실물 멋있다고 난 그때도 좀- 약간 꽂혔었잖아. 좀 반했지. 몸도 막 되게 좋다 그러고. 이상하게 나 그런 스타일 안 좋아하는데 실물이 괜찮더라고요. 어쨌든 네. 그랬는데 요거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막 네. 이러면서 이분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네, 최근에 그 카라큘라님 영상을 보면 바리깡남 사건이라고 해서 네. 데이트 폭력을 한 거죠. 그래서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그런 사건인데 네. 이 사건을 또 담당하신 변호사님을 모셔서 이 사건의 개요나 뭐 지금 현재 진행 상황 같은 거 좀 들어보고 그 외에 또 성범죄, 데이트 폭력 이런 것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아보고자 모셔봤습니다. 자, 김은정 변호사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니 변호사라고 하셨는데 핫팬츠에 완전 셀럽에 아리따운 외모에 저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 그래야 되냐면 되게 우리 주변에 있는 좀 친구 같은 느낌이야. 맞아요. 굉장히 스타일리시하시고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어떻게 변호사 일을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저는 사실 이제 한 6년 정도 이제 그 사기업 다니다가 네. 계기는 좀 그런데 그 저희 과장님이랑 사이가 안 좋기도 하고 네. 회사에서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회사 일이 힘들어질 즈음에 이제 더 이상 나이를 먹으면 이제 다른 꿈을 못 꾸겠다 싶어서 좀 그때 결심을 하고 좀 늦은 나이에 로스쿨을 갔어요. 네. 몇 살에 가신 거예요? 그럼 나이가 드러나는데 네. 20대? 아니요, 30대. 네, 30대 초에. 늦은 나이면은 30대죠. 아니 그때 내가 돌아간다고? 이 법 공부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네, 근데 원래 전공이 대학교 다닐 때 전공이 법학이기도 법학이었구나. 했었어요. 네. 네. 부전공이긴 했는데 그때도 약간 꿈은 이제 갖고 있었고 지금 몇 년 차 변호사세요? 지금 이제 그러면은? 4년 차. 4년 차 변호사. 잘 맞으세요? 네. 확실히 본인과 잘 맞아요? 네, 어떤 점이 그렇게 변호사가 잘 맞으세요? 일단은 좀 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하는 부분들이 좀 수학을 푸는 느낌처럼 좀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이런 법이 적용되고 이거를 좀 탐구를 한다고 해야 되나? 이게 좀 맞고요. 딱딱 맞아 떨어지는 네, 데서 네. 오는 어떤 쾌감이 좀 있군요. 맞아요. 네. 그리고 제가 이 한 사건을 맡아서 진행을 했을 때 책임도 제가 지지만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뭐 이런 방향으로 가면 어떨까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좋았어요. 주도적으로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들. 아무래도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위에 그 상사말 헤드분들께서 뭐 맡기죠. 이렇게 해봐라. 또 이렇게 갖다 놓으면 이렇게 해봐라. 맞아. 아닌 것 같다. 다시 이거로 가자. 막 이게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저희는 우리 사정이 말을 잘 듣잖아요. 너네 이렇게 해봐라. 네. 저렇게 해봐라. 네. 여러분 언제든지 댓글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우린 여러분들의 마리오네트. 그러면 이제 4년차 변호사신데 특히 여러 분야 중에서도 성범죄와 관련된 사건을 많이 맡으세요. 네, 요거는 네. 이제 뭐 특별한 계기나 이런 게 있나요? 이제 사실 처음 변호사가 되고 나서 바로 뭐 성범죄 피해자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는 아니고 네. 원래 그냥 형사 사건 사건들. 위주로 하는 변호사였어요. 그래서 네. 뭐 음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민생 형사 사건도 많이 하고 네. 뭐 피의자나 피고인들을 변호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산부인과 보시면 여의사 있다라는 게 강조돼가지고 좀 광고를 많이 하시잖아요. 맞아요. 찾아가거든요, 우리는. 맞아요. 네. 저도 사실 검색을 하는데 좀 이렇게 내밀한 영역을
동성인 사람한테 말하는 게 편하지 그치. 약간 남성 의사는 좀 불편한 경향이 있어서 약간 그런 거잖아요. 네. 근데 성범죄도 좀 특성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를 잘 터놓고 못 하잖아요. 맞아요. 좀. 그 피해 사실을 얘기하는 게 좀 남성 변호사 맞죠. 쉽지가 않아. 그래서 이제 여자인 변호사를 지명을 해가지고 사건을 맡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수요 때문에도 제가 여성 피해자분들을 많이 이제 사건을 수행하게 됐는데 저한테 맡기도 했고 좀 그 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걸 생각을 하게 되면서 아예 분야를 성범죄 이쪽으로만. 피해자로 예. 실제로 우리가 조금 느끼기에는 성범죄라는 것 자체, 뭐 데이트 폭력이라는 것 자체가 주로 남자가 여자한테 좀 가하는 그 폭력 양상을 띠는 게 많은 것 같지만 또 반대쪽에서 생각해 보면 오히려 남자분들이 당하는 경우도 많은데 네네. 실제로 현장에서 보시면은 어때요? 이제 그 데이트 폭력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면 특히 폭력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되게 복합적으로 있어요. 뭐 성범죄라든지 뭐 영상을 유포하겠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사실상 남자분들이 여성에게 맞아가지고 뭔가 데이트 폭력 피해를 입었다라는 경우도 분명히 있지만 수는 적고 근데 대부분의 남성 피해자분들은 영상 유포 협박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영상 유포 협박을 받는 거예요? 네네네. 사귀던 사이에 뭐 그 영상은 동의하에 촬영을 했는데 네. 이제 헤어지고자 해서 남성이 이제 헤어지자라고 하면 여자가 이제 눈이 돌아서 막 너 그 영상 다 뿌릴 거다. 우와. 실제 그래요? 네네네. 더 심해요. 왜냐면은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그냥 뭐 너 이거 뿌릴 거야 하면서 그냥 사진 캡처해서 그 당사자한테 협박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남자들은? 네. 근데 여자가 가해자인 경우에는 막 오픈을 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막 인스타 스토리에 일부라고 하기도 그런데 막 성기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거 막 올리고 밑에 그 우와. 신상 올리고. 아니 모자이크도 안 하고요? 아 모자이크는 하죠. 근데 이제 하고. 해도 그 모양은 알 수 있잖아요. 그래 그거를 올려가지고 이제 협박한다. 네, 다시 안 사귀면 어머나. 이거 유포할 거다 하고 네 진짜 못할 것 같지 하면서 이제 인스타 가계정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막. 네네네 모자이크 처리는 이렇게 대략적으로 하지만 밑에 신상 올리고 약간 공개를 해버리는 그 이런 거는 죄로 하면 무슨 죄인 거예요? 촬영물 등 이용 협박에 그다음에 촬영물 등 이용 그 유포하는 범죄가 있어요. 성폭력 그 특별법에 이게 막 소송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형사 아, 그냥 형사는- 죄예요 죄. 보통 데이트 폭력 같은 경우가 상대방을 소유물로 여기면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의 사귀면서 질투나 뭐 조금의 집착 같은 건 할 수 있잖아요. 좋아하니까. 근데 그 정도를 넘어서서 물건인 거예요, 내 연인이. 그러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되고 내 마음대로 다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이제 막 눈이 도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영상을 유포하겠다. 이 사람 붙잡아 두려고. 네. 그 영상을 찍을 때는 서로 합의하에 찍은 건 맞습니까? 거의 반반인 것 같아요. 여자든 남자든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영상이 딱 와서 보면은 그런 성관계 영상인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연인 사이에 이제 좀 본인들끼리 이제 추억하려고 찍어놨는데 그렇죠. 아니면 차마 거절을 못해서 또 네, 수락하는 네, 네. 경우들도 맞아요. 제 유튜브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차라리 제발 찍지 말라고 애초에.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보고 지운다라고 하더라도 네. 사실은 이게 그 순간 클라우드에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당연하지. 뭐 지웠다가 복구를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애초에 아무리 설득을 해도 찍지 않는 게 제일 먼저거든요. 근데 많이들 찍나 봐요. 악용될 가능성이 난 1000%라고. 자, 내 진짜 사랑해. 너무너무 사랑해. 근데 이제 그 남자가 아니 윤혜야 너의 이 아름다운 이 바디를 내가 좀 영상으로 우리 사랑 나누는 아름다운 모습을 영상으로 간직해서 우리가 기념일 때마다 이렇게 보고 이러면 얼마나 좋냐. 다른데 절대 내가 이거를 공개하거나 이럴 일은 없다. 하면은 안 흔들릴 자신 너 있습니까? 영상이 좋아 3D가 좋아. 매일매일 3D로 보여줄게 무슨 영상이야 2D는. 차라리. 3D로 가자. 저는 솔직히 너무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뭐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이걸 강요한다. 2번, 3번, 4번 강요하는 상대방은
정상적으로 보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나는 교재가 그 다음부터 약간 정 떨어질 것 같아. 남자가 찍자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아니고 반대도 있어요. 여자가. 네네네. 그러니까 여자가 협박을 한대잖아. 여자도 그러니까 찍자라고 남자친구한테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유포 위험이나 이런 것들도 남자도 걱정한단 말이에요. 이미 내 거 된 여자친구고 남자친구인데 그냥 다른 사람께 궁금하지 뭘 또 그게 좋은가? 그러니까 찍지도 말고 보지도 맙시다. 맞아. 안 찍는 게 철거를. 이런 피해를 입지 않는 제일 첫 번째 예방책. 만약에 이거를 찍어서 그렇게 상대방이 뭔가 이제 올리거나 이랬을 때 가장 처벌을 많이 받는 게 어느 정도예요? 몰래 촬영한 거는 이제 뭐 초범이고 이러면은 그냥 벌금형도 나오곤 하거든요. 근데 초범은? 이제 실제로 유포하게 되면 이제 징역형도 나올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예전 사건 같은 경우에 여자 얼굴을 알 수도 없는 사진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진 아니고 영상. 이제 뒤에서 찍은 거죠. 신체만 나온 거. 일부만? 네. 좀 취해서 그 영상을 어딘가 SNS에 잠깐 올렸다가 삭제했어요. 내렸는데 그게 한 몇천 명이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징역형 나왔어요. 물론 뭐 항소심에서 결과는 달라지긴 했는데 이제 합의하고 뭐 이러면서 근데 어쨌든 이렇게 무서운 범죄입니다. 유포가 되면은 좀 말이 달라져요. 왜냐면 디지털 범죄 같은 경우가 한 번 인터넷에 딱 올라온 순간 완전한 삭제라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누군가는 저장할 수 있고 유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잊어버렸다든지 했을 때. 인터넷에 딱 유포된 순간 그 피해 회복이 완벽하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때 좀 처벌이 강하게 돼요. 근데 예전에 보면은 모텔 같은 데도 업주가 몰카 같은 거 그래. 설치해가지고 야동 맞아. 사이트에 막 올려서 한번 난리가 났던 화장실에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잡아서 제대로 처벌한 사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죠. 그런 몰카 범죄라든지. 징역형으로? 네. 그래요. 최근에 이런 식으로 디지털 범죄 말고 약간 신종으로 일어나는 성범죄 관련한 것들이 또 있을까요? 최근에 들어서 좀 늘어난다는 거는 이제 딥페이크로 해가지고 영상물에 합성하는 거? 이게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엄청 맞아요.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그래서 자기가 뭐 혐오하는 대상이라든지 뭐 유명인이라든지 아니면 진짜 내 주위에 있는 어떤 가족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합성을 해가지고 이거를 유포하는 게 굉장한 문제라고 하거든요. 이것도 처벌 대상 아닙니까? 맞아요. 이 조항이 생겼어요. 이게 처벌할 수 없었는데 이전에는 그전에는요? 이게 많이 늘어나니까 허위 영상물로 해가지고 성폭법에 있어요. 그게 신설이 됐어요. 그런 범죄가 연예인 같은 경우에도 되게 그치 엄청나게 심각해지니까 피해를 보니까 그 사람이 아니지만 그 사람 얼굴을 박아가지고 영상물을 유포하는 것도 이제는 처벌 대상이다. 맞아요. 징역형은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거고 얼마나 유포가 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죄질에 따라서 뭐 횟수에 따라서 징역형은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거고 이게 학생들 사이에서 좀 문제가 되는 게 이게 어떤 식으로 이제 되냐면 학교에서 누군가 이제 괴롭히고 싶은 여학생이 있다라고 하면은 성인 영상물에 합성을 합성해요.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를 인스타 가계정을 만들어가지고 가계정으로 DM을 보내는 거예요. 본인한테. 협박하는 거네? 네네네. 근데 누군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계정이고 이거를 캡처를 했다 하는데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그게 힘들어요. 인스타 같은 경우에. 찾기가 힘들어요, 이거를. 아니 그 규정이 있으면 그러면 인스타와 공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가 많이 악용이 되고 있으니까. 그죠. 근데 이 사람의 신상에 대해서 좀 이렇게 협조가 되면 모르겠는데 가계정인 경우에 그걸 찾기가 좀 어려워서 수사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러면은 실제로 이런 피해를 겪거나 혹은 가해자가 된 분들을 직접 뵌 적은 있으세요? 사건을 맡으셨던 적이나 아니면 뭐 들었던 내용 같은 거 허위 있어요? 영상물이요? 네, 딥페이크 관련해서. 네, 그냥 학생들이 DM로 문의를 많이 주기는 해요. 중고등학생들이? 네네네. 얘네가 걱정이 될 거 아니야. 어쨌든 자기가 피해를 입으면 이거를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겠어. 근데 범죄와 관련된 거는 나는 인스타그램이 조금 이게 해줘야 된다고 봐. 그렇지 않아요? 그 점점 인스타그램이 악용되고 오염되면 다 사람들이 떠날 텐데. 맞아, 이거 결국은. 보고 계시죠? 인스타그램 대표가 누구야? 이름 뭐야? 좀 도와주세요. 예? 네. 저희가 이제 오늘 김은정 변호사와 함께 성범죄 관련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네. 요즘 가장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이 바리깡남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 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듣기 전에 저희가 또 그러면 광고를
네, 좋습니다. 진행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또 가을철이 되면서 확실히 피부가 푸석푸석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뭔가 막 이 주름이나 이런 게 더 늘어난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확실히 건조하다. 맞아요. 이 건조한 계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피부를 지켜줄 수 있는 게 바로 시니케어입니다. 윤혜 씨가 또 요즘 빠져 사는 이제 24K 이거 골드 세럼 네. 그리고 양태방 크림 요렇게 이제 2종이 있는데요. 네. 세럼 같은 경우에는 24K 골드가 들어있다 보니까 특히 네. 미백이랑 이런 화이트닝 여기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저 지금 이거 한 통 다 썼고 이거 고영양 이거 양태방 크림도 다 썼거든요. 이거 특히 좀 요즘 건조하다 싶을 때는 여러 번 덧발라도 전혀 막 뾰루지가 나거나 아니면은 막 번들번들거리거나 이런 느낌 없이 싹 흡수가 되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보통 고영양이 양태방 크림이 가격대가 굉장히 있어요. 네. 그런데 저희 고정 댓글 링크 타고 가시면 1+1 하고 있기 때문에 한 통에 3만 원이 안 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 구매가 가능하시고 네. 24K 골드도 구매자분들 중에서 구매 인증 후기를 여기 고정 댓글 링크 타고 가셔서 그 사이트에 남겨주시면 네. 100분을 선정해서 네이버페이 얼마? 5,000원을 지급해드리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24K 골드 세럼도 1+1 하고 있으니까 네. 아 뭐 요즘 이제 기초 바꿀 때 됐고 조금 이런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시니케어 플라센타 플러스로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요렇게 얼굴은 시니케어로 보습 관리, 뭐 탄력 관리, 주름 미백 관리 다 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몸에 바르는 것들 중요한데 버텍스 넘버원 저희가 또 오랫동안 광고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오늘 또 우리 은정 변호사님한테 이거 선물해 드려야지. 네. 결혼은 안 하셨나요? 혹시 네, 네, 아직? 네. 아, 딱 봐도 그 느낌이 오잖아. 처녀의 느낌이야. 싱글의 느낌이 오잖아. 아이부터 임산부까지 쓸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안전한 성분들만 다 맞고 바르고 나면은 갑자기 이 향기가 향이 일단 너무 좋아. 이 버텍스 넘버원은 네. 성분 착하고 향 좋고 딱 누구나 좋아할 만한 네, 그런 네. 깨끗한 풀향이 납니다. 상큼해요. 네. 상큼하죠. 저희 아이들이 이거 크림을 매일매일 목욕한 다음에 바르면 냄새 킁킁 너무 프레시하고 네. 남성분들도 요 핸드밤 바르면 갑자기 여성분들한테 굉장히 호감 확 가지. 약간 관리하는 어. 남자 깨끗한 향이 확 납니다. 그래서 버텍스 넘버원의 핸드밤 가격도 너무 착하고 네. 오정TV 보고 구매했습니다. 리뷰 남겨주시면 굉장히 많은 또 샘플 키트 챙겨드리니까 네. 요 혜택도 잊지 마시길 바랄게요. 버텍스 넘버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서 이야기했던 이 바리깡남 사건에서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네. 같아서 간략한 어떤 사건의 개요를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거는 이제 가해자는 1년 반 정도 만나던 남자친구였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냥 연인처럼 지내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집착이 정도를 넘어서기 시작을 한 남자친구가?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여자친구도 남자친구를 좋아하는 상태니까 그냥 이게 사랑인가 보다 하고 1년 반 정도가 지났는데 주변 사람들과 연락을 아예 못하게 예, 싫어해가지고 인스타도 다 탈퇴시키고 막 이랬더라고. 전화번호도 다 지우고. 전화번호를 지우고?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 그 피해자 학과가 좀 이제 이성이 많은 학과였어가지고 네. 이제 동기들끼리 일상적인 연락을 할 수 있는데 그거조차 싫어한 거죠. 그래서 계속 핸드폰 감시하고 이러니까 이제 친구가 연락 오면 지워버리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던 사이에 계속 의심을 하다가 네. 이제 내가 눈으로 봐야지 믿겠다라고 하면서 핸드폰 포렌식을 맡긴 거예요. 디지털 포렌식. 네. 이거 불법 아니에요? 이제 뭐 동의하에 하면 그러니까 데리고 가서 이제 사업체에 맡긴 거죠. 아, 그러면은 이 피해자분이 그 사실에 대해서는 동의를 알아요, 한 알아요. 거예요? 네. 네. 같이 가가지고 포렌식까지. 그래서 네. 요 사건 발생이 시작된 그 날이 그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한 6개월 전에 문자가 왔던 게 복원이 된 거죠. 네.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격분을 해서 무슨 문자였는데 6개월 전에 왔던 뭐 그냥 문자가? 동기인지 선배인지가 그냥 뭐 그냥 일상적인 문자. 그냥 뭐 이상한 관계도 아니고 그냥 연락이 뭐 잘 지내? 이 정도 네네, 연락이 네네, 왔을 수도 네네, 있는데 네네. 괜히 막 이제 이러면서 너 이 새끼랑 연락하지? 너 무슨 사이야? 너 바람 펴? 이제 이렇게까지 그렇게 된 간 거죠. 거군요. 너 연락 안 한다더니 연락하고 지냈네? 라고 하면서 이제 그날 폭행이랑 이런 게 시작이 된 거예요. 폭행은 어디서 가해졌습니까? 장소가? 처음에는 그 가해자의 집에서.
집에서 혼자 살았나 보죠, 그 남자가? 저도 그것까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오피스텔 얻기 전에 그 가해자의 주거지. 근데 이제 주변에서 이 폭행을 하게 되면 들을 수 있으니까 네, 다 거기서 들리잖아요, 일단은 요즘. 이제 때리고 어. 머리 바리깡으로 민 다음에 처음에?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이동을 한 거예요. 어디로요? 그 오피스텔 얻게 해가지고. 얻게 했다라는 거는? 네, 주변에서 뭐 소리 지르면 이제 그 알 수 있으니까 네. 이제 입주율이 높지 않은 그 오피스텔 얻어서 이사 가야 되니까 이제 그 집에서 막 그 매물 검색을 한 다음에 얘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럼 목적이 진짜 분명히 네네네. 있었네. 그럼 이거는. 그 돈이나 이런 거는 가해자가 다 내고? 아니요. 그러니까 난 이게 이해가 안 돼. 그럼 누가 내요? 피해자한테 네 돈으로 얻으라고 한 거예요. 근데 피해자가 그걸 얻었어요? 네, 그러니까 피해자 휴대폰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가해자가. 네. 그럼 이제 볼 수 있잖아요, 금융 어플이나 이런 거에. 거기에 이제 피해자 어머니가 피해자 위에서 이제 돈 조금씩 모아뒀던 한 그 돈이 있는 계좌를 네. 발견을 한 어머나.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오피스텔 집었죠? 얻자. 네. 심지어 자기 돈도 아니고 그 피해자 돈으로 그거를 핸드폰에 뒤져가지고 결제를 했다는 거예요? 네네, 그 결제하게 한 거죠. 와. 네, 그래서 은행에서도 옆에서 계속 감시하고 어머. 그 뭐 오피스텔을 얻으려면은 사업자가 있어야 되는 뭐 그런 거였대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세무서 가서 등록하라고 이제 막 빨리 갔다 오라 하면서 그 문자 주고받은 게 있어요. 빨리 티 안 나오면 뭐 근데 죽여버린다는 저는 약간 피해자분 입장에서 요 과정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첫 번째 바리깡으로 폭행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핸드폰으로 내 돈까지 결제하는 강요 등이 있었고 그러면은 세무사까지 가고 이런 과정에서 본인이 경찰에 신고하거나 아니면 뭐 그럴 수 있는 탈출의 시간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바리깡으로 머리 밀리고 그 상황에서 그 카찰이 있었어요. 어떤 그 거요? 카톡? 촬영. 촬영? 응. 밀고 그 가해자가 침 뱉고 소변 뭐 오줌도 보고 쌌다면서요. 이제 무릎 꿇고 나체로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을 촬영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네가 이거 신고하거나 협박했구나. 도망가거나 하면은 이거 다 유포해 버릴 공개하겠다. 거라고. 그게 있었구나. 그렇게 해서 새로운 오피스텔에 가서 본격적으로 더 구타가 진행이 된 거요? 거죠. 때리고 뭐 라이터 입에 물게 하고 막 이런 뺨 때려가지고 이제 여기 이제 막 멍들게 때리기도 하고 그 안에서 그런 상습적인 폭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그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하면서 뭐 도망 못 가게 한다라고 하면서 임신시킬 거다 하고 계속 이렇게 하고. 그게 얼마 동안 이루어진 강도 4박 5일. 4박 5일 네, 동안 네, 가둬놓고 때리고 강제로 폭행하고. 그렇게 돼서 그러면은 이 피해자가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보이는 데는 또 괜찮고 안 보이는 데 위주로 이렇게 가해를 했단 말이지 같이 외출도 하고 그랬다고 하던데 어떻게 피해자는 좀 빠져나오게 된 거예요? 이 오피스에 있을 때는 휴대폰을 그 가해자가 계속 갖고 있었어요. 피해자는 옷을 다 벗은 상태로 있게 했고, 그러니까 도망치지 못할 상황이었는데 이제 마지막 날에는 뭐 이제 가해자가 좀 감시가 조금 소홀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휴대폰을 보통은 항상 숨겨놓고 그러니까 피해자가 잠들면 이제 가해자가 뒤에서 이렇게 안고 있는 모습으로 잠깐 잠들었다가 그때도 핸드폰 어딘가에 본인이 갖고 있거나 숨겨놓거나 했대요. 근데 그날은 그냥 나 잠깐 자고 일어날 거다고 했는데 핸드폰을 안 숨기고 두고 잔 거죠. 그때 그래서 몰래 문자를 한 거예요. 살려달라고. 어디에다가? 부모님한테. 부모님한테. 네. 근데 이제 연락 오거나 하면 안 되니까 답장하지 말고 빨리 여기로 와달라고. 그래서 부모님이 온 거예요? 네, 부모님이 오시면서 경찰에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이랑 그 구조대원이 출동을 한 거죠. 아니 그러면 이게 지금 1년 반 동안 일단 제가 궁금한 것은 어디서 어떻게 만났대요? 카페에서. 무슨 카페요? 그냥 카페. 우리 커피 마시는 카페요? 네, 카페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번호를 물어봐가지고 헌팅? 네네네. 근데 그 당시도 만나고 있는 여자가 있었어요. 올해 한 3년인가 2년인가 가해자가? 네. 교제하고 있는 여자친구 있음에도 불구하고 번호를 따서 갈아탔구나. 네, 그 동시에 겹치는 기간이 한 2달 정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둘의 만남이 시작이 됐고 네. 그리고 나서 1년 반 동안은 그러면 어떤
폭행이나 직접적인 이 위해는 없었던 거예요? 네, 뭐 초반에는 폭력적인 상황은 아예 없었고 네. 가해자가 어떤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대요. 아, 개인적으로? 네, 그거를 기점으로 이제 집착하는 일은 이제 점점 심해지고 폭언이나 이런 것들을 좀 했다고 해요. 아, 폭언. 실제로 근데 뭐 신세를 때리거나 이런 거는 없었고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 사람도 여자친구가 있는 상태에서 갈아탄 거니까 의부증이 있었을 것 같아. 본인도 바람을 핀 거잖아. 원래 그런 얘기 하잖아. 그러니까 초반에는 안 그랬겠지만 갈수록 본인이 했기 때문에 더 그런 의심 어린 눈초리로 봤을 것 같고. 보통 본인이 구리면 상대도 맞아. 의심하잖아요. 그런 상황인 거죠. 전형적인 사건이네. 이 3년 사귄 전 여자친구나 이 사람이 그 전에 만났던 사람들 간에는 이런 문제가 없었어요? 저도 직접 들은 거는 아닌데 전 여자친구한테도 이런 식으로 집착을 했다고. 집착. 네. 근데 폭행을 가하거나 뭐 지금처럼 감금을 하거나 이랬던 건 아니고요. 근데 이 집착이 얘기가 들어보니까 굉장히 심각한 게 너부터도 야 너 인스타그램 다 탈퇴하고 친구들 연락 다 끊어버리고 이것부터가 나는 또 다른 폭행이라고 생각하거든? 이게 특징이라 그랬었잖아. 그때 범죄자들이 뭐 가스라이팅을 할 때 일단 주변 연락을 다 차단시킨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초반에 이런 의심이 있으면은 바로바로 그냥 손절하는 게 맞아요. 좋을 것 같은데 협박하잖아요. 사실 헤어지고 싶어 해도 안 헤어져 주잖아요. 네네네. 조금 이거를 잘 헤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나라에서도 이거 뭐 전자팔찌 같은 거 무슨 스마트워치 네. 이것도 되게 소용이 없는 게 피해자들 얘기 들어보면은 직접적인 피해가 있어야지 폭행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 출동하는 거고 당하고 나야지 이루어지는 거잖아. 출동의 시간도 오래 걸리고 좀 이런 것들이 있던데. 맞아요. 이게 그 스마트워치 누르면 그래도 2분 정도 만에 오기는 한대요. 근데 사실은 2분 안에 사람은 충분히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스토킹 피해를 입어도 이게 급박한 그때의 현장성이 없으면 긴급조치나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저 최근에 어떤 스토킹 사건이 또 하나 있었는데 그것도 막 남자가 결국에는 집에 찾아와가지고 너 죽이겠다라고 해서 이제 스마트워치 눌러서 현행범 체포됐거든요. 그 이전에 이미 그러한 가능성은 충분히 보였단 말이에요. 막 하루에 연락을 뭐 400몇 통을 보내고 전화를 몇백 통씩 하는데도 이게 현장에 직접 없다는 이유로 뭔가 접근 금지나 이런 게 어렵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거는 명백히 가해자가 범죄를 저지른 거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이게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로 못 집어넣는 거예요? 막 변호사 3명을 붙였다는 이야기도 있고. 지금 이미 구속 수사 중이라서 지금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인데 이 지금 공판에 가보니까 명백한 증거가 남아있는 것들만 일부만 인정을 하고 나머지 이제 둘 사이에 있으면서 이제 진술로만 남아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거를 싹 다 부인을 하더라고요. 가해자가? 네, 가해자가 거의 90%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설마 이 정도로 부인할까 했는데 인정하는 사건들도 그러니까 폭행한 부분이 있잖아요. 멍 남아있고 이런 부분들은 그건 뭐래요? 인정한대요. 근데 그것도 심지어 뭐 어느 하루에 범행이 오전 폭행, 오후 폭행 이렇게 있으면 오전엔 때린 거 맞고 뭐 오후엔 아니다. 이런 식으로 뭐 완벽하게 인정한 것도 아니에요. 강간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아니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해서 그 오피스텔에 머물렀던 거지 감금도 아니다. 근데 사실 누가 머리 막 밀리고 막 여기 막 멍들 정도로 때리고 그렇지. 그런데 누가 자유로운... 거기서 내가 하고 싶고 섹스를 밖에 안 나가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주장을 계속해요? 왜냐면 거기에 만약에 강제로 강간이 들어가면 처벌이 확 높아집니까? 네네네. 강간이 제일 이제 3년 이상이라서 그 중에서 제일 센 범죄거든요. 그래서 그 강간 등을 다 인정을 하게 되면은 확실히 형량이 확 올라갈 수밖에 없죠. 이게 그래서 성범죄가 어려운 게 동의하에 했다 하면은 이거를 객관적인 어떤 증거로 제출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이 돼요? 일단은 그 성관계가 이루어진 여러 기타 정황들을 보는 거죠. 피해자의 상태라든지 수사기관에서 발견을 했을 때의 모습이라든지. 근데 누가 봐도 머리가 그렇게 거의 쥐 파먹듯이 바리깡으로 밀리고 여기가 막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그게 안 보이는 부분은 그렇게 남겨놓고 이렇게 쥐 파먹듯이 파고 여기는 남겨놓은 거예요. 모자 쓰면은 안 보이니까 괜찮아 보이니까. 그런 상황에서 누가 그치. 누가 좋다고 그 관계를 했겠어. 이런 정황들이 사실은 분명한데 보통의 판례들은 이런 정황을 더 힘을 실어줍니까? 아니면 진술에 힘이 실립니까? 이런 정황과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보는 거죠. 일관되냐. 네네네네. 사실은 뭐 오줌을 쌌다, 뭐 배변 패드에 그 소변을 강요했다라는 거는 굉장히
특이한 진술이잖아요. 그치, 네, 실제적으로. 네.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은 거잖아요, 한 인간이. 근데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그런 적 없다고. 없대요, 그런 네네. 사실이? 아니 그 강아지를 키웠습니까? 네, 강아지가 있었어요. 아 네. 그래요. 그래서 그 강아지도 뭐 죽인다 그러고 막 협박을 엄청 했더라고. 니네 뭐 가족들도 죽인다 하면서. 피해자의 강아지야. 그러니까 같이 키우려고 어린 강아지를 그러니까 입양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강아지는 죄가 없으니까 피해자 네. 입장에서는 자기가 여기서 돌발 행동을 했을 때 걔가 죽는 것도 걱정이 되고 네. 그리고 평소에 워낙 폭언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뭐 지금 이제 수사 중인 상황이지만 뭐 마약이나 좀 불법적인 일을 했었던 정황들을 알고 있는 게 있으니까 아 이 가해자가? 네네네. 지금 이 가해자의 아버지의 인터뷰도 공개가 돼서 가해자 많은 아버지. 사람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데 이 가해자 아버지가 뭐라 그랬냐면 아니 사람이 죽은 것도 아니고 뭐이 정도 이게 가지고? 이게 뭐 이렇게 대단한 일이냐면서 진짜 이런 발언을 한 게 맞아요? 네네네. 실화탐사대 거기에 이렇게 인터뷰한 내용이 직접 있어요. 근데 그 전날에도 피해자 아버지한테 사과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잘못했다, 사죄 드린다라고 하고 뒤에서는 그렇게 인터뷰를 하고 이번에도 그랬어요. 공판기일 전날에 저희가 진짜 만나서 사죄 드리고 싶다. 네. 그래서 그 이전에 변호인이 저한테 연락이 왔길래 그럼 모든 사실 인정하시는 전제하에 연락하신 거냐? 근데 그거는 말할 수 없대요. 그래서 아니 뭐야? 잘못을 했으니까 사과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셔야지. 그냥 사과만 하시는 건 뭐 말이 안 된다. 우린 그런 합의는 못 한다라고 하고 끊었는데 이제 공판기일 전날, 이제 이번 첫 기일 전날에 아버지한테 직접 연락을 해가지고 또 똑같이 사죄 드린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응답하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 그 다음날 공판기일에 다 부인했잖아요. 다 부인했다. 그러니까는 합의를 해주면 이게 또 형량이 확 주니까 그렇게 한 거군요. 그냥 미안한 척만 한 거고 뒤에서는 이게 진실이네. 그 애가 사람이 죽은 것도 아닌데 괴물을 키웠네. 그러니까 피해자를 비롯한 피해자의 가족분들의 상태는 지금 어떠세요? 일단 피해자가 이제 병원에서는 퇴원을 한 상태긴 한데 아직도 그 보복당할 위험에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고 그럴 것 같아.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걱정까지 해요. 자기 과거에 했었던 행동들이 뭔가 자기가 문제가 있어서 이런 일을 당한 건 아닐까. 자책하는구나 또. 네. 그래가지고 막 무서워하고 내가 이렇게 얘기했던 게 있는데 이게 저한테 뭐 불리하게 나쁜 작용할까? 아닐까요? 막 제가 그때 이렇게 해서는 안 됐던 게 아닐까요? 이러면서 별의 별 부분까지도 계속 생각이 나나 봐요. 이게 근데 한 번 이런 피해를 겪으면 사실 완전하게 이 정신적으로 회복하는 건 저는 솔직히 불가능할 수도 있다. 평생 이런 트라우마를 갖고 살아야 하는데 나라에서 해줄 수 있는 건 이런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는 걸 보여줘야 이런 일이 안 생기는 거잖아요. 뭐 돈 있고 빼겠다고 다 빠져나오고 그 자리에서 진술을 부인한다고 해서 형량이 감경되고 이런 일은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약간 그게 우려돼서 분노를 하신 겁니까? 너무 부정하고 이러니까? 부정을 해서 그게 인정이 되게 되면 형량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폭행 이런 거 해봤자 그렇게 형량이 세지가 않으니까. 이 전체적으로 지금 모든 혐의가 인정이 되더라도 솔직히 말하면 우리나라 그 네. 사법 체계상 그렇게 엄청 센 형이 기대되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예요? 보통 이 정도면? 제 생각엔 한 5년에서 7년 사이 많이 나오면? 그러면 이 피해자는 한참 때인데 5년에서 7년이면은 너무 어린 나이인데 네네네. 여전히 엄청 걱정되겠네. 걱정이 될 수밖에 없죠. 이게 다 인정이 돼도 10년 이하의 형이 예상이 되는데 그 인정이 안 돼 버리면 정말로 징역형 가벼운 처벌이겠네요. 네네네. 그렇게 되면 보복범죄가 두려울 수밖에 없겠죠. 이 그런 피해자는 지금 어쨌든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 그 변호인단을 꾸려가지고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의 어떤 시나리오에서는 어떻게 빠져나가려고 지금 하는 걸까요? 가해자는 네, 가해자는 일단은 감금 아니라고 부인을 하는 거는 그 CCTV 상으로 외부에 계속 같이 돌아다닌 정황이 있어요. 뭐 편의점도 갔고, 뭐 자기 부모님도 만났고, 뭐 자기 엄마랑 만난 일이 있어요. 엄마랑? 네, 가해자 엄마랑? 가해자 엄마랑.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이 자유로운
그거 이건 다, 감금이 아니다. 외부 이렇게 돌아다니고 손잡고 다니고 했는데 이게 뭐 감금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그 이전에 이미 정신적으로 지배가 돼 있잖아요. 뭐 부모를 죽인다든지 너 뭐 찾아가서 염산을 뿌린다든지 거의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이거를 거역할 수 없는 상태였기 그 사진 때문에. 협박도 다 갖고 있었다면서요. 맞아요. 네. 이게 말이 안 되네. 이미 다 지배를 해놓고서는 나는 데리고 그런 다니는 적이 거. 없다. 해외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형량이 어떻게 돼요? 왜냐면 미국은 막 100년, 200년 때려버리니까.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우리나라는 이게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제 가장 센 형의 거기에 가중을 해가지고 처벌이 나오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다 병가주의예요. 그래서 만약에 뭐 하나가 있으면 이거 다 합쳐가지고 형량이 나오고, 그래서 더 훨씬 셀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이게 뭐 법 체계상의 문제인데 미국은 이제 엄벌해가지고 이 사람 사회로 격리하자라는 게 정책적인 그게 있고 우리나라는 좀 그래도 교화하자는 게 있어가지고 형량 차이가 조금 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성범죄 같은 경우에 이제 이 형법도 되게 오래전에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조를 잃는다라는 부분은 약간 그 물건 잃어버린, 그러니까 도둑 맞은 절도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는 거죠. 진짜요? 강간 막 이러면 일반인 기준에서 아 이게 진짜 쳐죽일 놈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한 뭐 5년 10년 썩는 줄 아는데 실제로 뭐 초범이고 이랬을 때 강간 1년 6개월 이 정도 나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진짜 1년 6개월. 정화수가 진짜 낮다. 네네. 이게 교화가 가능한 부류가 있고 제가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어서 이런 분들은 약을 먹으면 괜찮고 여러 교화나 이런 시설을 통해서 치료가 가능한 부류가 있고 타고나기를 약간 조금 사람들을 위해하고 그거에서 막 쾌감을 느끼고 과거에 그랬던 전력이 많고 이거는 질이 나쁜 거잖아요. 그 사람의 인격 자체 질이 나쁜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충분히 사회적으로 처벌하고 격리를 해야지 맞는 건데 객관적으로 수치화할 수가 없잖아. 그런 맞아요. 부분을. 저 사람 질이 나서 이거는 되게 주관적인 감정일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거를 아마 구분해내는 작업 자체가 쉽지 않은 것 같아. 엄벌에 처해야지만 범죄율이 떨어진다? 그것도 또 아니고 뭐 교화를 그쵸. 했을 때 또 이게 떨어지냐? 이게 어느 적정선이 이제 필요한 건데 그거를 뭐 나라별로도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은 숙제인 거죠. 정책상으로 어디는 이제 엄벌주의를 취하는 거고. 사실은 우리는 피해자에 집중하잖아. 어떤 진술을 듣거나 사건의 개요를 듣거나 피해 그치. 정도를 봤을 때 이 피해자를 위해서 이 사람을 처벌한다고 난 생각하거든. 근데 법은 피해자가 안 보이고 그냥 이 가해자만을 놓고 이 가해자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잘못한 거를 뭐 처벌한다든지 그런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든지 이게 너무 피해자가 많이 처벌할 때 배제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네네네. 왜냐면 가해자의 또 인권을 또 중요하게 생각하다 맞아요. 보니까. 그러면 이 과연 처벌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뭐 1년, 2년 후에 가해자가 나와버리면 오롯이 그거는 피해자 혼자서 감당해야 되는 건데 과연 나라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는 건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피해자 보호가 좀 많이 필요한 상태고 그리고 재판에 있어서 피해자가 조금 더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게 없나요, 사실 지금은? 형사 재판에서 피해자는 재판의 당사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민사 재판 같은 경우는 원고랑 피고가 서로 이제 뭐 증거 제출하고 뭐 서면 제출하고 하는 건데 형사 재판에서는 수사 단계에서는 피해자도 막 증거를 내고 뭐 서면도 내고 하지만 재판으로 이미 넘어가게 되면 한쪽 당사자는 검사님이고 그 한쪽 당사자는 피고인이에요. 그게 재판의 당사자. 피해자는 그냥 약간 빠져있구나, 사이드로. 그래서 피고인 같은 경우는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면 피해자 진술이나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어요. 증거 기록을 열람을 할 수가 있는데 피해자 같은 경우는 제한이 돼요. 맞아. 피해자는 제한이 된다는 거야. 네네네. 이게 못 말이 봐요. 안 되네, 진짜. 그래서 그 돌려차기 피해자분이 매부쇼까지 나와서 한 얘기가 뭐냐면 사건의 중심에 자기는 없다는 거야. 나는 볼 수 있는 자료도 한정돼 있고 내가 이렇게 나는 운이 좋아서 사실 걸어다니고 말을 하지 나처럼 묻지마 폭행을 당해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이런 사람들은 진술도 못하고 정신적인 트라우마 때문에 너무 큰 피해를 겪는데 이렇게 피해자들한테 집중을 안 해주면 어떡하냐. 이 바리깡남 사건이 약간 그래도 다른 사건들에 비해서 좀 이슈가 됐는데 어떤 계기가 있나요? 실화탐사대에 나가면서 주목을 받게 된 이렇게 거죠. 언론이 이게. 맞아요. 중요하군요. 네, 네. 언론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은 이게
실화탐사대에서 다루지 않았다면 사실 데이트 폭력이라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지금 바리깡 사건 같은 경우는 좀 심각하기는 해요. 근데 사실은 이전에도 데이트 폭력의 문제는 있었어요. 데이트 폭력이라고 해서 그냥 단순히 연인 사이에 싸웠네 이렇게 봐버리면 안 되는데 그냥 단순 폭행 사건 정도로 조사하고 훈방한 다음에 바로 가서 죽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예전보다는 좀 그 데이트 폭력이라는 그 이 범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도 경각심이 있기는 한데 이거를 처벌하기 위한 혹은 보호하기 위한 법은 아직 없어요. 그래서 스토킹도 그렇고 가정폭력도 그렇고 이게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에 얘를 규율할 수 있는 특별법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스토킹 같은 경우도 뭐 우리가 이제 그 접근 금지를 법원에 청구하지 않아도 수사기관에서 잠정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근데 데이트 폭력은 어디에도 그런 조항이 없어요. 가정폭력으로 보기도 그렇고 스토킹 만약에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한다면 스토킹으로 해서 하겠지만 그게 아닌 경우 뭐 꼭 찾아가서 막 이러지 않은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 데이트 폭력 같은 경우도 이 지금 법률이 제정될 필요성은 충분히 있는 거죠. 앞으로 그래서 관심을 갖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거 문제 제기를 해야지만 이게 또 법에 반영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서 우리 변호사님께서 피해를 당한 피해 여성분이 어쨌든 같은 여자에게 조금 더 이야기를 하기가 수월할 것 같아서 이 분야를 맡아서 하셨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어쨌든 진짜 말 못할 고민들 같은 거를 어떤 전문적인 분한테 속 시원히 이야기하고 또 여기서 또 상담도 받고 하면은 개선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게 바로 미즈케어입니다. 여궁의 모 회사라고도 할 수 있는데 뭔가 예전 같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제 여성분들이 결혼을 하고 또 출산을 하게 되면은 확실히 예전 같지 않거든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맞아요. 신체적으로 오는 어떤 그런 변화도 있고 말 못할 진짜 너무 창피한 그런 고민들도 있고 아니면 뭐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면서 성욕이 감퇴하거나 혹은 뭐 남편과의 잠자리 자체가 예전만 못한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이야기를 어디 가서 막 시시콜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도움을 받는 곳이 바로 미즈케어입니다. 미즈케어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부작용 걱정이 없고 안정적인 반영구적 효과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으면서 하루에 5분 홈케어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심지어 1:1 시크릿 맞춤 케어이기 때문에 어떤 말 못할 고민이 있으신 여성분들은 080-558-7000으로 미즈케어 솔루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워낙 케이스가 또 다양하다 보니까 여기에 맞는 솔루션도 그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제공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뭐 어떤 솔루션이 있다 하나하나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상담을 통해서 그렇게 솔루션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미즈케어였습니다. 요즘 미녀가 이거 먹고 아주 효과를 보고 있다고 저한테 근데 엊그저께도 좀 민망해 이거. 아니 우리 막 김밥 먹고 있는데 자기는 뭐 숙변이 나왔다는 듯. 나 이게 너무 좋은 거야 진짜. 케이푸드 파이버슬립. 진짜. 혹시 우리 변호사님은 이렇게 화장실 가는 것 때문에 고생하거나 이랬던 적은 없으세요? 없어. 아 부럽네. 쾌변. 저는 쾌변. 쾌변이에요. 역시 피부도 좋고 이런 거 보니까 인상도 편안하시고. 워낙 힘드시잖아요. 쓰러질 정도니까. 진짜 이게 똥 기사물처럼 똥 싸다 기절한 사람들 바로 저였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거 한 번 먹고 효과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거를 하루에 2포씩 3일 이상 먹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꽤 많이 먹었거든요. 그랬더니 확실히 바나나 약간 예전엔 토끼였다면 약간 요런 확실히 변해. 토끼 제일 싫어하잖아. 토끼보단 바나나지. 솔직히 30분 힘줬는데 토끼 나왔다고 생각해봐. 나는 못 살아. 상상할 수 없죠? 나는 못 살아. 그런데 바로 들어가자마자 막 몇 초 만에 나온지도 몰랐는데 바나나. 약간 이런 저는 이제 3, 4일 정도 복용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저처럼 변비에 고민이 있으시거나 또는 다이어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이 들어있어요. 이게 탄수화물 지방 합성을 딱 막아주는 거. 갖고 다니면서 드시기에도 굉장히 이제 간편한 포로 되어 있는 형태고 아까 윤혜 씨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원래 화장실을 잘 가는데 제가 뭐 다른 거 한 건 없거든요. 진짜 딱 얘만 먹었는데 한 이틀, 3일 정도 꾸준하게 먹으니까 우리 왜 숙변은 다르잖아요. 그 냄새부터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본인의 숙변이 궁금하신 분들은 K푸드 화이버슬림으로 함께 해보시고 저희 고정 댓글 링크창 타고 구매하시면 되고 오정TV 구독자분들 여기 똥 기사물 회원 가입 후에 마이페이지 쿠폰 페이지에서 속이 편한 화이버슬림 요거 8글자 입력하시면은 할인 쿠폰 드립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시원하게 내보내고 나면은 또 우리 몸을 다시 또 채워줘야 되잖아요. 그럴 때 어떤 제품을 채워주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이왕이면 숙변 제거했으면 몸에 좋은 걸로 채워야죠. 몸으로 쫙 흡수될 수 있게 사포닌 성분이 너무너무 풍부한 산삼 순백입니다. 자, 7년근 산양 산삼이에요. 그냥 사람이 씨만 뿌렸고 그냥 자연에서 키웠습니다. 요게 투명한 병이에요. 그런데 요게 진짜 산삼 진액 그대로 들어있기 때문에 갈색으로 100%. 갈색으로 보이는 거지 드시고 나면 투명한 병으로 바뀝니다. 네. 70% 상향 산삼에 도라지 홍삼까지 있는 요 산삼 시대 한 박스를 그냥 사은품으로 드립니다. 네. 산삼 순백 30병짜리 1+1에다가 귀하게 황금색 보자기로 포장해드리고 이 산삼 시대 한 박스를 사은품으로 드리니까 환절기 때 면역력으로 고생하시는 우리 부모님, 내 남편 또는 나를 위해서 산삼 순백으로 몸을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요렇게 그럼 지금 바리강남 사건은 결론이 나기까지 한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릴까요? 일단은 몇 달은 걸릴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냐면 첫 기일 이후에 바로 증인신문이 잡혀야 돼요. 보통 증거에 대한 동의, 비동의 여부를 첫 기일에 밝히고 그리고 나면 피해자를 불러서 증인신문을 하는데 네. 증거 인부를 다음 기일에 어떠한 이유로 다음 기일에 하겠다라고 해서 이미 한 기일이 밀린 상태라 10월 24일경에 두 번째 공판이 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또 피해자 증인신문이 있고 하다 보면 좀 밀리네. 네. 이게 몇 번이나 열린 다음에 형량이 청구됩니까? 보통은 부인하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첫 기일 열리고 피해자 증인신문하고 뭐 필요하다면 피고인 뭐 신문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총 4번 정도 4번. 네, 선고기일까지 4번인데 이것도 사실 좀 걸리거든요. 네, 안 그래도 네. 걸리는데. 네네네. 그리고 부인하는 사건 같은 경우는 판사님도 판단해봐야 될 부분들이 그쵸. 많기 때문에 이 마지막 이 선고기일을 한 2달 정도로 잡아요. 네, 보통은 그런데 이번 사건은 제 생각에는 그 사이사이에 굉장히 좀 많은 기일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다른 피고인 측 그 요청에 의해서 뭐 속행이 이루어진다거나 그래서 좀 더 많이 걸리지 않을까. 올해 안에 끝나기는 어렵겠네요. 그치만 구속돼 있기 때문에 그 구속 기간 중 안에는 끝날 거라서 한 6개월 안에는 무조건 끝나기는 할 거예요. 근데 1심이. 형량에 이 6개월이 포함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뭐 1년 산다. 그러면 6개월 살았으니까 6개월밖에 안 살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 포함이 피해자 되거든요. 진술의 기회가 있습니까? 네, 그쵸. 무조건. 이제 왜냐면 다 부인을 하고 있으니까 그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가 진술한 부분들도 다 부동의를 하거든요. 네. 그럼 이제 그거를 증거로 쓰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 나와서 그거에 대해서 진술을 해야지만 그것도 쉽지 않겠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해야 되는 과정이고 그래서 그 법정에 나와서 진술을 하는 과정은 무조건 있는데 가해자 얼굴 보일 거 아니에요. 그 이제 퇴정시키거나 아, 아니면 이제 시키고 나서? 차폐시설로 가려서 이제 마주하거나 이런 일은 없기는 한데 어쨌든 일반인이 법정에 나가서 그 굉장히 힘들었었던 그 피해 사실을 다시 이야기한다는 또 게 쉽지가 굉장히 않지. 힘들죠. 게다가 그 상황이 되면은 이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질문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감정적으로 동요가 될 수밖에 없어서. 당연하지. 네, 그래서 막 많이 울기도 하시고 그게 사실 화를 내면서 동요되면은 오히려 진술을 못 하기 때문에 그 사전에 이러이러한 질문이 들어올 거고 그 해당 변호사님은 어쩔 수 없이 본인의 직업상으로 하는 거지 너를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니까 대답을 하면 된다라고 사전에 얘기를 해줘도 안 돼, 막상 안 돼. 그 상황 오면 쉽지 굉장히 않죠. 힘들어요. 사람인 이상. 네. 근데 지금 우리 피해자 같은 경우는 그 멘탈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 저랑 인터뷰 할 때도 몇 번이나 과호흡 오고 이랬었거든요. 진짜요? 네, 그 그래서 진술하는 것만으로도 조금 그게 걱정돼요. 앞으로 나는 진짜 정상적인 사회생활, 뭐 연애해서 결혼까지 가기가 좀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 사건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저희가 좀 힘을 실어줘야지 정말 공정하게 이 판결이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끝까지 요거는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 또 새롭게 맡고 계시는 사건이 있다고 들었는데. 네, 이것도 이제 데이트 폭력 사건이에요. 올 5월부터 이제 여자 쪽에서는 헤어지고 싶었고 남자 쪽에서는 계속 집착을 한 거죠. 그래서 연락도 계속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막 이런 사건이었고 그 상황에서 이제 영상 이제 동의하에 찍은 거긴 했는데 유포하겠다고 하고 뭐 그런 과정에서 결국 여자는 좋게 해결을 하려고 5월에 바로 고소를 안 했어요. 왜냐면은 그냥 헤어지면은 해결될 문제인데 네, 괜히 네, 또 막 감정 동요 일으켰다 혹시 무슨 짓 할지 모르니까. 네, 그랬었는데
결국에는 이게 해도 안 되니까 결국에는 마지막에 고소까지 가게 된 사건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분도 똑같아요. 증거가 명확한 부분들은 인정을 하더라고요. 아, 가해자가? 네네네. 근데 또 뭘 부인해요? 찾아갔던 이유가 이제 이 사람한테 집착했던 게 아니라 이 피해자를 걱정했기 때문에 뭐 사귀면서 뭐 어떤 보였던 행동들이 뭐 예를 들어 자해를 한다거나 없었던 사실을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진짜요? 네, 그러면서 그게 걱정이 돼서 혹시라도 얘가 그렇게 할까봐 걱정이 되는 마음에 연락을 했었던 거지 뭐 스토킹이나 집착이나 이런 거는 아니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게 이제 영장실질심사라고 해서 이 사람이 지금 현행범 체포돼 있는 상태에서 구속이 되냐 안 되냐를 가리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너무 그 거짓말하는 게 보기가 좀 싫기도 하고 해서 제가 보통 피해자 변호사가 영장실질 잘 안 가긴 하는데 갔어요. 그 영장실질 앞두고 그 가해자 지인이 막 피해자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오늘 합의 안 하면 좀 또 협박하는구나. 좀 어려울 거다 이런 식의 약간 협박성 멘트를 해가지고 그것도 좀 열받기도 해서 갔죠. 근데 갔더니 이제 저희가 이제 5대 로펌이라고 불리는 큰 로펌이 선임이 됐었거든요. 거기서 한 5분 오셨더라고요. 그 가해자 쪽에서요? 네. 아니 이렇게 예를 들어서 누가 봐도 가해자인데 잘못했는데 이렇게 대형 로펌 5명이 오면 형량이 막 파격적으로 줄어듭니까? 영향을 받습니까? 이 대형 로펌이 갖는 힘이 뭡니까? 명함입니까? 그것도 있고 전관이 많으시겠죠. 아, 뭐 네. 판사와 네, 검사들과의 정관이에요. 뭐 합의 제안을 하셨던 분들이 전관 출신이시긴 하셨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영장실질심사에 오셨던 변호사님들이 얼마나 뭐 대단한 분들인지까지는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5명이나 왔다. 오셨고 영장실질 전날까지도 연락해가지고 막 합의하자고 종용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영장실질하면서도 변명으로 일관을 하고 있는데도 그게 영장이 기각이 났어요. 기각이 났다고요? 네. 저는 당연히 구속될 거라 생각을 했는데 이게 통하나 보네. 5명끼리 가가지고 선배님 저 보이시죠? 막 이런. 네, 약간 이게 그랬나 통하나 그래서 보네. 제가 그날 기각됐다는 얘기 듣고 막 너무 속이 상하고 이래가지고 집에서 혼자 이제 술을 먹다가 그러니까 너무 속이 상하니까 소주 막 먹다가 너무 억울하고 안 어울리는 우리.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건 지금 진행 중이긴 한데 이 지금 수사 단계에서 구속 수사 안 됐더라도 끝까지. 제발 끝까지 해서 정말 구속되는 모습을 보고 싶다. 그러니까 투지를 불태우게 됐었죠. 이게 정말 정관의 영향이 있나 보구나. 일을 하시다 보면은 나는 되게 좋은 마음에서 열정을 갖고 내 일을 시작을 했지만 이런 상황들을 맞닥뜨리다 보면 의지가 되게 많이 꺾이고 좀 아예 환멸도 좀 느껴질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쵸. 내가 아무리 거기서 계란으로 열반을 바위치기잖아, 토하고, 진짜. 이런 위험이 있고 구속의 필요성이 있습니다라고 변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영장실질심사는 어떤 이유로 이 사람이 기각이 됐는지 혹은 뭐 구속이 됐는지가 안 나와요. 이유를 안 알려줘요? 그러니까 판결문은 판결 이유를 설시를 하잖아요. 뭐 어떤 이유로 어떤 형을 취한다 이거 있는데 영장실질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정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충분히 있네. 있겠다 싶은 거죠. 원래 안 알려주는 겁니까? 구속영장이 왜 이렇게 기각이 됐는지 이런 거는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이제 법원의 공개해야지. 법원의 그거도 판단. 이유를 쓰게 해서 공개가 되면은 조금 더 덜 하겠죠, 하지 지금보다는. 않을까 싶어요. 아니 이게 악순환의 반복인 것 같아요. 지금 교사 노조에서도 일어났던 것이 결국 부모의 갑질이 수사나 이런 걸로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가해자는 뭐 신상 공개는 기본이고 막 이런 것들이 반복되니까 전반적으로 사회에 피해를 끼치듯이 이 데이트 폭력도 마찬가지고 어떤 가해자와 피해자가 확실한 사건에서도 이 사람의 어떤 재력이나 힘이나 정관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맞아. 죄를 졌음에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안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계속 괴물을 만들어내는 거고 우리 사회는. 근데 또 그런 반면에 이렇게 또 훌륭한 일을 또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기에 그리고 그거에 또 동참해서 힘을 실어주는 분들도 계시고 국민적인 여론들이 더 형성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협박당하거나 좀 신변의 위협을 느끼신 적은 없으세요? 협박도 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잦지는 않은데 있기는 했어요. 뭐 두고 보자라든지. 무섭지 않으세요?
괜찮아요. 네, 뭔가 저한테 그 감정이 있는 사람들은 죽일 거면 와서 직접 죽이지. 말로는 안 한다. 협박은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짖는 개는 물지 않는 것처럼. 나 죽네 하는 사람은 안 죽어. 진짜로. 그래서 뭐 무섭진 않아요. 네. 하나하나 사건들이 그래도 올바르게 판사님들이 이렇게 잘 처벌을 가해주시는 것들이 쌓이면 결국은 여론이나 이런 것들도 꺾이지 않고 이렇게 박탈감 느끼지 않고 우리가 그리고 끝까지 이거를 조금 물고 늘어져야 될 것 네, 같아. 지켜보고 하다 보면은 그래도 더 많아지지 않을까.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가 좀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희망을 갖고 앞으로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지금 또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내가 지금 피해를 당하고 있거나 혹은 내 주변에 누가 피해를 당하고 있어도 이걸 어디에다 말을 못 해가지고 좀 도움을 어떻게 요청하지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해주실 마지막 멘트나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일단은 용기를 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데이트 폭력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랑이 전제된 거다 보니까 내가 한 번 참고 혹은 내가 이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 근데 아니에요. 그 생각은 굉장히 위험하고 폭력은 점점 더 진화해서 되게 심각해지는 상태까지 가기 때문에 사랑은 폭력을 수반하지 않는다는 거를 꼭 기억을 하고 빨리 벗어나셔야 돼요. 그리고 피해자분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은 본인은 잘못한 게 없다. 아, 이게 또 크지. 맞아. 네, 그러니까 어떤 폭력의 이유나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뭘 잘못했나 하는 과거의 행동에서 이유를 찾지 말라 이런 얘기를 맞아. 해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김은정 변호사님 저희도 함께 응원하고 우리 사정인 분들도 이런 것 좀 지켜보자고요. 끝까지. 네, 특히 이 바리깡남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저도 진짜 마지막까지 주의를 기울여서 어떻게든 피해자분이 회복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에 또 오실게요. 저희 구독,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